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 유순한 산세와 둘레가 800리에 달하는 지리산은 오랜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다. 처절하도록 시린 지리산의 역사는 민중의 아픔이자 피해의 흔적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소망을 들어주는 신성한 영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오색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리산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시절이 변해도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어머니 같은 산, 지리산. 그곳에 깃든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삶을 찾아본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 둘레길 인월센터. 지난 2008년 지리산 한 바퀴를 걷는 길인 둘레길이 생기면서 걷기 열풍이 불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이자 마을과 마을을 잇는 둘레길은 300여 킬로로 이어진 지리산의 길이다. 지리산 둘레길의 전체 길이는 약 295km, 천리니까 400km를 목표로 했다가 사실은 295km 정도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2008년도에 시범 구간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5월에 전체 그 당시에는 275km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그 추가 구간을 개통하여서 295km가 완성이 되었고 22개 구간 개통한 지는 이제 완전 개통한 지는 딱 올해로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 둘레길을 찾은 탐방객 수는 419만 명.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쇠락해가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었다. 둘레길은 길에서 마을을 만나고 사람과 삶을 느끼고 역사의 가치를 배우는 길이다. 네, 둘레길 이렇게 걸으면서 친구랑 많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풍경 같은 거 좀 보고 그래서 좀 힐링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여기서. 지리산 둘레길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세 개 도를 아우르고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까지 5개 시군을 통하며 120여 개의 마을을 지나는 장장 295km의 장거리 도보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자연과 마을,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찾아내 잊고 보듬는 길. 그것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의 진짜 모습이다. 인터넷 쳐보고 일단 좀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런 시골길 그리고 뭐 벼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벼도 노랗게 익은 것도 보고 뭐 그러려고 왔어요. 전북 남원을 거쳐 구례까지 지리산 일대를 돌며 산과 들 그리고 마을의 풍경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인심과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지리산 둘레길만의 매력이지만 지리산의 품 안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지리산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그동안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사실 또 좀 쉬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도 필요하고 그동안에 어떤 이 정상으로 오름에 등산만을 이렇게 우리 그 인류가 고집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어떤 이 수평적 둘레를 통해서 마을과 주민, 도시와 농촌, 기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이러한 도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어떤 소통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전북 남원의 노치마을, 지리산 둘레길 1구간에 위치한 이곳에서 첫걸음이 시작된다. 둘레길의 시작점인 주천 운봉 구간은 지리산 자락의 6마을을 지나는데 그중 노치마을은 빼놓을 수 없는 곳. 지리산의 관문으로 불리는 고리봉과 만복대를 바라보고 있는 노치마을은
해발 500m 고랭지로 백두대간을 지나는 유일한 마을이다. 주민들은 해마다 당산제를 열어 마을의 풍요와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무사 산행을 기원한다. 이제 여가시방이 백두대감으로 통해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어디를 타냐면 요 덕은봉을 많이 타요. 요거 저 솔나무 큰 놈인데 그가 당산이라고 우리 동네 당산. 1년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이 그 가서 공을 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골이 내려와갖고 요리에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갈 사람들은 요리 빠지고 전라도로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빠지고.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민족의 정기가 흐르는 노치마을. 이곳은 둘레길 중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고 전라북도 남원과 전라남도 구례를 이어주는 길이다. 이처럼 지금은 화합의 장이 됐지만 6.25 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마을이 완전히 불타버린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빨치산, 그때는 빨치산이 나겠구만. 빨치산 들어와서 털어가고 이거 저런 들어와서. 그뭐 돌아면 줘야지, 안 죽을란 게 줘야지 어쩔 수 없어. 지리산 인근 마을은 다 그렇겠어요. 전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주면 털어가 버리게. 저가 쏴본다고 그런데 뭐 어찌 안 죽을란 게 줘야지. 소돔으로 하고 다. 이게 소도 몰아가고 소도 몰아가고 저 달군까지 잡아먹고. 남원 주천과 웅봉, 구례 산동과 같이 지리산 둘레길 주변 마을들은 여순 사건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우리 역사의 비극과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남원 주천에서 구례 산동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위치한 밤제. 전남과 전북의 경계 지점인 이곳은 전라도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구례에서 남원을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명군도 탱크 갖고 요리 넘어왔고 유엔군도 탱크 갖고 요리 넘어왔어. 이 길로. 이 길이 그럼 굉장히 예전부터 그 빨치산이며 그런 사연 있는 길. 그러죠. 그래서 빨치산은 우리들이 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빨치산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빨치산은 그때는 6.25가 난 다음부터서는 완전히 산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보급투쟁을 하기 위해서 동네 와서 밤이면 떨어가 식량을. 구례에서 남원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고개였던 밤제는 여순 사건과 6.25 전쟁뿐만 아니라 정유재란 당시 외적이 전남 구례를 거쳐 전북 남원으로 침략해왔던 진출로였는데 그때부터 이 길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식민시대 그리고 6.25 전쟁까지 전쟁과 수탈의 통로이자 순환의 길이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핥히고 상처난 흔적은 이제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이들의 걸음걸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 사촌에서 하룻밤에 제사가 6이야. 아, 아버님이 6.25 때. 6.25 때 돌아가셨어. 그게 여순 사건 때 우리 아버지는 안 죽었으니까 우익이야. 그러니까 6.25가 나니까 좌익했던 사람들이 저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순 사건하고 6.25를 통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세들을 못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순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또 6.25에 돌아가시고. 6.25 때 죽은 거죠. 말하자면 여순 사건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유지들, 뭐 면서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공무원을 한다든지 해갖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것들을 살아남아서 죽게 한다고 6.25 때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살 때가 6.25고 8살 때가 여순 사건인데 8살 때 요걸 넘어왔어. 이 길을. 네. 요 차가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예? 달밤에 여기 와가지고 남원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여순 사건이 나가지고. 이제 우익이 속해지니까 멍둥이 든 사람들이 두드려 패.
한때 좌우로 나뉘어 낮과 밤을 달리 살아야 했던 아픈 상처를 품고 있는 지리산. 이념 대립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이 서린 이 길은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간절함이 깃든 생명의 길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리산 둘레길의 마지막 구간인 구례산동. 이곳에서는 지친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온천과 정겨운 장터 구경을 덤으로 할 수 있다. 5일 장터는 바삐 걷는 노인들과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의 여유가 묻어있는 그리운 풍경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 산동 장터는 세월도 비껴간 듯 옛 모습 그대로인데 사라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 그대로 5일장의 풍경은 여전히 아련하다. 구수한 사투리가 오가고 덤으로 나물 한 줌 얹어주는 살가운 정을 나눈다. 옛날에부터 민초청장이 잔동장, 광장. 그럼 100년 됐으면 내가 시집 안 가서부터 이거 아, 나이 100년이 몇 살이고 됐는데 뭐 아니. 100년 됐단 말은 그거지. 광장도 있었고 근데 다 없어지고 여기만 있는. 광해장도 있고 토지장도 있고 하계장도 있고 하계장은 이제 있었지만. 시방은 하계는 이제.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인 장터와 함께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지리산은 이들에게 삶의 터전이었다. 한때 산동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이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여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들어설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우리도 여기서 짐을 퍼였고 짐을포도 있고 건어물도 팔고 이거 뭐냐 건어물도 팔고 진어물도 팔고 짐을포도 오고 별거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거 요 자리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사람이 적어져 불대요. 아주 들어설 수가 없었어. 백여 년 전 번화가 길목 모퉁이의 자리에 인근 남원과 산동, 운봉 사람들이 수없이 오가며 번성했던 산동 5일 시장. 하지만 찾는 이들의 발길이 줄면서 이것도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시설 현대화는 물론 지리산과 온천랜드 같은 풍부한 관광 자원과 지리산의 특산물을 연계한 문화관광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리산에 기대어 사는 전라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함께해온 산동 5일장은 지난 10월 1일 철거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마지막 풍경과 함께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산동시장을 기대한다. 산수유가 제일 많이 팔려. 제일 많이 팔려. 산수유가 오랜만에 오셨네. 그건 몇백 년 됐어. 지난장에 옛날에 중국서 와서 언니 나왔대. 지난장에 나왔어. 화갔어. 예전 산동 5일장의 인기 상품은 단연 산수유였다. 지금은 고급 한약재로 약재상에서만 취급하지만 예전엔 장터 어디서나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었다. 장터 한쪽에선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붉게 익은 산수유 열매를 수확해 씨를 말리는 풍경은 산동의 가을에서 정겨이 볼 수 있었지만 이 일은 산동 안악내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산수, 이 중동 마을이 그렇게 많아요, 산수가. 이거 산동 마을에는 다 많아요. 개척도 아주 본 터전이고.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 제가 못해. 산수유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산동 마을 전체가 온통 노랗게 물든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산수유 열매가 아라리 보석처럼 붉게 빛을 내고 첫서리가 내리고 나면 산수유를 수확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다. 한때 이 붉은 열매는 산동 사람들의 피눈물과도 같았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 산동 마을이었다. 그때 당시는 법이란 게 존재가 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나 또는 그때 당시 이 치안을 맡았던 경찰들이 자기들 판단이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총살시키고 마음대로 했던 그런 쉽게 말하면 살인사건이죠. 살인 말하자면 만행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때 사람들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고모예요. 1948년 당시 19살이었던 백순례 씨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오빠를 대신해 처형장으로 끌려간다. 이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시를 지어 불렀는데 그 시가 1960년대 노래로 만들어져 금지곡이 된 산동애가의 노랫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산동애가 주인공이신 고모님이 제일 막내라요. 5남매 중에 제일 막내, 하여튼 제일 막내고 우리 아버지가 넷째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면 대가 끊겼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 고모하고 처형을 같이 받게 생겼는데 우리 고모님이 자 나를 처형하고 나를 죽이고 제발 우리 오빠를 살려서 대나 좀 끊기지 않게 해달라 해가지고 했던 그런 한 가정에 지역적으로는 그 이쪽 지역의 큰 말하자면 사건이었지만 가족적으로도 그런 애환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연이죠. 노래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 우리 고모가 처형당으로 가면서 불렀다 하는 그런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져 와가지고 산동애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꽃 봉우리 19꽃 봉우리 이념과 사상의 대립으로 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여순 사건. 올해로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 이곳 산동 마을에도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바람을 담은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아마 남원 쪽에서도 그 남원도 그럴 거예요. 남원도 추천 쪽으로 아마 이 지리산 줄기에 있는 말하자면 그 백운산 저 관양 백운산이라 구례 이쪽으로 다 마찬가지죠. 뭐 순천, 여수 그때 당시 다 우리가 지금 보기는 참 살기가 좋고 좋은 건데 그런 그 애환이 깃든 지난 과거가 이 지역에는 있죠. 뭐 그 나 말고도 지금 자기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누구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뭐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지리산 둘레길의 백미 중 하나로 꼽히는 남원시 산내면 상황마을. 쉼없이 걸음을 재촉해온 이들도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등구제로 향하는 길목에는 둘레길 최초의 주막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쉼터. 이곳에 앉아있으면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으니 잠시 쉬어가라며 지리산이 작은 위로를 건넨다. 아주 시원하고 보기에도 좋고 벼가 이제 마저 다 베이지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산이 뭐 지리산 주능선 다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처음 왔어요. 내일은 이제 동강까지 가서 일단 집에 갔다가 다음에 이제 또 오려고. 또 다시 오시려고? 예. 계속해서 계속 돌아야죠. 길 위에 펼쳐진 모든 것을 보듬고 애둘러온 지리산 둘레길은 그 길을 걸어온 이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파란 하늘과 추수가 끝나가는 황금빛 들녘이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고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해 층층이 만든 다랭이 논에는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이 깃들어 있다. 지리산 자락의 다랭이 논이 폭포처럼 흐르는 상황마을의 가을 들녘처럼 지리산 둘레길에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도보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마을도 만나고 또 이야기도 만나고 또 도시, 농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둘레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중에서 가장 앞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이 가치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 단절되었던 도시, 농촌, 그다음에 어떤 계층 간, 그다음에 어떤 이 마을 주민과의 이방인들과의 어떠한 그런 갈등 이런 것들도 서로 이 의미 있게 나누면서 앞으로 이 소통 쪽에다 무게 중심을 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생기면서 사라진 오일장이 등장하고 단절된 마을 간의 교류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와 삶의 흔적, 사람과 자연을 오롯이 느끼며 걷는 지리산 둘레길은 그래서 성찰의 길이자 순례의 길,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길이다. 어머니 품처럼 넉넉한 지리산에 기대어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의 삶이 묻어있는 길. 지리산 둘레길에는 오늘도 전라도 천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